안녕하십니까? 군인징계항고 전문 대한민국 넘버원 군사건 사고 전문 사무소의 아미 헬퍼 오시우 행정사가 수임하여 성공한 사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권리와 명예 회복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 간부님이 병사에게 언어폭력을 하여 견책 처분을 받고 항고하여 원징계 처분 취소로 결정된 군인징계항고 성공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언어폭력 징계건명으로 견책 징계 처분을 받고 항고한 결과 원징계 처분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및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주신 A 간부님은 시병사에게 가정사가 힘든 것은 알겠으나 목소리는 크게 내자. 집안 사정 때문에 자신감이 없네. 옛날이었으면 지하주차장 가서 팼어. 너는 생각이 없냐? 옛날이었으면 결제 서류로 땡가리를 쳤어. 라고 언급을 하여 품위유지 의무 위반 언어폭력으로 견책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주신 A 간부님은 시병사의 가정사로 인한 불안한 심리와 위축된 자세 등으로 깊은 지휘 관심을 갖고자 노력하였으나 항고인의 지도와 관심이 사건 처분의 징계 혐의인 언어폭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답해하셨습니다. 정상 관련 및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징계 대상 사실 혐의들을 항고인이 발언을 했다고는 하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닌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한 발언이며 발언의 의도 또한 피해자가 폭언으로 느꼈다는 것과 달리 격려와 위로 및 업무 지시의 목적으로 한 발언으로 목적을 조금도 벗어난 수준의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이 이 사건에서 시병사에게 언어폭력을 하였다는 사유로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고인은 어떠한 발언과 행동을 하더라도 용사들의 입장에서 판단되고 해석되어 항고인과 같은 처지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항고인의 소명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한다는 것은 항고인은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특별한 원한 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무조건적인 선이 아닌 만큼 설령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피해를 부풀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본사무소에서는 징계 대상 사실에 대하여 각각의 소명 자료를 확보하였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및 본사무소의 노하우 유출을 방지하고자 말씀 못 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고 결과 견책 처분이 원징계 처분 취소가 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징계양정 규정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언어폭력은 파면에서부터 견책까지 징계 처분이 가능합니다.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견책 처분을 받으면 호봉 승급이 6개월 지연이 되고 인사자력표에 근거가 남게 되며 2년 뒤 소멸이 된다고 하나 진급심사 등에 참고하는 경우가 있고 명예진급 비대상자가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처음부터 대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처분 취소가 되기 위한 사유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2. 징계위원회에 의결 요구된 사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혐의 사실이 있으나 그 위반의 비위 정도가 낮은 경우. 4.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단순 절차상 하자로 징계가 취소되면 의미 없는 행정이 반복되고 흠결을 보강하여 다시 징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결 자체가 하자 있는 것으로서 징계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땡땡땡의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의결 자체가 하자 있을 시 징계 처분은 취소가 됩니다. 위에 언급한 것 외에도 몇 가지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본사무소에 노하우를 올리면 교범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항고는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어디에 몇 부를 접수해야 하는지 등의 항고 절차는 부차적인 사항입니다. 특별행정심판인 항고는 일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소명하는 서면주의 행정심판법 제19조이므로 항고 제기를 하는 항고인이 징계 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위법 및 부당하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사실의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법 등의 법리 해석과 각 규정 및 재결례 등 법적 근거,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모든 입증자료 등을 한 건의 서면으로 작성 및 첨부하여 항고장과 항고이유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항고에서는 위법 및 부당성의 쟁점을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항고인은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진술서, 진술조서 등을 고려하여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고인이 항고 제기 시 최초 진술한 사실 내용을 간과하고 처음과 다르거나 번복하는 등 항고인의 일방적 사실만을 주장하면 신빙성이 없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항고인은 본인이 받은 징계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이 있음에도 이 사실에 대한 위법 및 부당성에 대하여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고 여기저기 사무실에 전화해서 귀동냥한 정보에 의해 반성만 하거나 탄원서 준비, 자기 합리화하는 소명서 등만 제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준비는 기본이며 이것들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그 사실에 대하여 법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만 항고기가 결정을 받지 않고 취소 내지 감경의 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군인징계항고 전문가 중에서도 위법성 부당성의 실체 자체를 정확하게 알아내지 못해서 위법 및 부당성에 대한 주장 자체를 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징계 대상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법리 해석 및 쟁점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항고를 한다면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없기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제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 사무소의 오시우 행정사는 영관장교 출신으로 군에서 징계심사위원장, 항고심사위원 경험과 법학학사 학위,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법인 전국행정사협회에서 행정사분들의 법정실무교육 지도교수로 군인징계 항고 강의를 했던 경험과 풍부한 학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시우 행정사는 징계위원회 대리인으로서 징계심의 대상자를 위한 방어권 행사를 도와 조사 참여와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 등의 역할을 하면서 징계심의 대상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항고 제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력을 하여 수많은 징계 처분을 감경시켰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사무소는 그동안의 노하우와 학식과 경험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많이 드렸습니다.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이외에도 더 많은 감경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성공 사례를 수많이 보유한 본사무소의 아미헬퍼 오시우 행정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오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미 헬퍼 동작 그만. 차렷. 구독자 분들께 대하여 경례. 충성.